허니? 그것도 약간 콧소리 하면 더 좋지 않아요? 아, 우리 선생님 여전히 그 소녀 같은 감성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네. 또 허니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허니라는 이름이 붙여진 어떤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예전에 이제 유럽에서 특히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는요, 네. 그 신혼부부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 거의 뭐 한 달 정도는 집에서 나오지 말고 너희들 둘이 거의 재밌게 살아라. 그러면서 네. 꿀을 먹였다고 해요. 오. 네, 한 달 정도. 그러니까 네네. 그 기간을 허니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고, 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또 허니 이렇게 불러가면서 그렇게 이제 단어가 또 쓰이게 됐죠. 그렇군요. 네. 다 불러보셨죠? 결혼하고 그 초기에는 정말 허니 계속 그렇죠. 그렇게 부르지요. 근데 달콤한 달달한 네. 그런 신혼 기간을 한 달 정도 꼼짝 못하게 그냥 집안에 가둬놓고 네. 빨리 아기 만들려고 했나요? 그런 의미도 있었겠죠. 근데 네, 물론 네. 이제 꿀에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예, 꿀을 많이 먹으면서 영양 보충도 하고 그런 네. 의미에서 한 달 동안 꿀을 먹였다고 합니다. 네, 네. 저도 그 아기 얘기를 한 게 들은 네.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네. 어느 지역에서는 그랬다고 그래요. 네. 근데 꿀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아, 그렇죠. 뭐 토종꿀도 있고 아카시아 네, 꿀도 있고요. 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요. 토종꿀하고 이제 양봉꿀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물론 이제 어느 꽃에서 꿀을 채취했느냐에 따라서 뭐 아카시아 꿀도 얘기를 하고 네. 또 밤꽃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꿀이 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 그냥 꿀들이 알아서 번식을 한 경우에 이제 토종꿀이 되는 거고요. 네네. 인위적으로 길러서 그 꿀을 채취한 경우에 이제 양봉꿀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네. 이제 흔히 벌이 꽃에서 따다가 옮겨 놓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정확히는 그 벌의 배설물이라고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배설물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꿀 먹기 싫어지시죠? 아니 달라서 괜찮아요. 네, 그 말씀이 맞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꿀을 일단은 빨아들이죠. 예, 벌이 이제 꿀을 빨아들여서 그 다음에 그거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다시 이제 배설을 뱉어내는 것입니다. 네, 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벌이 갖고 있던 소화 효소가 함께 섞여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꿀에서 그냥 꽃에서 그냥 꿀을 먹는 거하고 실제로 그 벌이 모아놓은 꿀을 먹는 거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꿀이 하늘에서 내린 이슬이라고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만큼 우리 건강에 좋다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간단하게 꿀의 효능을 사파로 준비했는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제일 먼저가 피로 회복 효과네요. 네. 피로가 사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모든 종류의 피로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요. 네. 피로의 경우 당분을 보충을 해주면 피로가 빨리 회복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 그런데 뭐 당분이 워낙 많이 들어있고 게다가 그 당분이 정말 소화되기 쉬운 그런 형태로 들어있거든요. 네, 네. 예, 앞서서 제가 벌의 배설물이다 뭐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그 원래는 설탕과 같은 성분이에요. 꿀이 꽃에 들어있을 때는. 근데 그걸 벌이 먹고서 소화 효소를 가지고 두 개의 당분으로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하나는 과당, 하나는 포도당이라는 단당류로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소화를 이미 시켜줬기 때문에 사람이 먹었을 때 그대로 흡수가 되죠. 우리가 소화시킬 필요가 없이 이미 네, 벌이 네. 소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빨리 흡수가 되니까 그만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먹으면 이렇게 힘이 확 나는 느낌 그런 거 좀 그러니까요. 받으실 수 다른 있죠. 과정 거칠 필요 없이 네. 벌이 벌써 효소 작용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린 그대로 와서 흡수가 되는 거군요. 네. 하여튼 근데 술 좋아하는 남편들 아침에 그냥 못 일어나고 할 때 꿀물 타주잖아요. 네. 아이고 이웬수 하면서 타주거든요. 근데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나 보죠? 이제 숙취로 인한 피로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네. 한 가지는 이제 알코올 섭취를 많이 했을 경우에 몸에서 일종의 탈수 작용이 일어나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술 드시고 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분이 많이 줄어들어요, 몸에서. 술을 먹고 나면. 그러니까 당분도 보충해야 되고 수분도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때 꿀물을 타서 주면 네. 정말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숙취 해소에 도움도 되고 네. 또 위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무리 미워도 집안이 편안하려면은 꿀을 많이 타줘야 되겠네요. 네. 자, 두 번째. 와,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노화 방지. 네. 정말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나 보죠, 꿀이? 꿀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네. 예, 그 꽃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이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 몸에서 노화 방지 효과를 낸다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있고요. 그래서 네. 꿀이 다른 당을 이제 정제된 당류를 먹는 것보다는 훨씬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뭐 기미도 예방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기미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사실은 물론 이제 넓게 보면 기미라는 게 항산화 물질을 많이 섭취하면 조금 덜 생기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햇빛을 차단하는 게 기미 예방에는 훨씬 더 중요하고요. 어쨌든 뭐 팩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화장품 재료로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런 네. 경우에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음식할 때 꼭 설탕 대신에 이 꿀을 넣는 분이 계세요. 네, 네. 근데 저는 비싼 꿀을 그러는데 실제 그게 도움이 되나요? 그다지 효과는 없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요. 그 이제 실험 동물한테도 그렇고 환자들한테도 꿀과 설탕을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먹여보면 어떤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늘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기대를 하실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화를 좀 막으면서 콜레스테롤 좀 생성을 좀 억제는 할 수 있으나 그걸 이제 기대를 할 수는 있죠. 근데 네네.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별로 효과가 없다는 논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콜레스테롤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까지 말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네, 네. 자, 세 번째 항균 살균 효과가 있네요. 네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각종 플라보노이드 성분 이런 것들이 항균 작용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산화 작용뿐만 아니라 항균,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상처 부위에 발라주고 예전부터 왜 그렇게 민간에서 많이 이용을 했었죠. 네네. 그런 그 살균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주부들도 예전에 어린 시절 생각이 나실 텐데 저 어릴 때는요 입술이 트고 뭐 이렇게 좀 부르트고 하면은 네. 특히 겨울에 저희 자랄 때는 얼굴도 많이 텄었어요. 손도 많이 트고. 근데 어머니께서 꼭 여기다 꿀을 발라주셨어요. 저는 그냥 금방 빨아먹죠. 맛있으니까. 근데 먹지만 여기 있어야 이게 튼 게 낫는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 이제 그렇게 빨아먹으면 사실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 트는 이유가 수분이 자꾸 날아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분을 보충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근데 네네. 예전에는 더 왜 많이 텄냐 하면 워낙에 지방의 섭취량도 적고 필수 지방산 섭취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피부를 더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니까 이제 피부가 트게 되는 거예요. 또 바를 만한 뭔가도 없었고 크림 같은 미크로스가 것도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텄는데 이 꿀을 바르게 되면 이게 이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그런 보습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입술이 텄을 때 바르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노화 방지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 꿀을 좀 바르면 피부가 좀 꿀 피부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마찬가지 맥락에서요. 피부가 노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수분을 보충하는 방법이에요. 네네. 그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보습제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꿀 가지고 이제 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경우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렇다고 꿀을 정말 크림처럼 바르시면 이게 끈적거려서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팩으로 하고 깨끗이 닦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꿀 하면은 가짜 꿀 얘기를 얼른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데서 사야 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여기 탁자 위에 4개의 꿀단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부자가 됐는데 이게 색깔로 봐서는 구분이 안 돼요. 네. 이 안에 진짜 꿀이 2개 있고 가짜 꿀이 2개 있어요. 아시겠어요, 주부들은? 네. 그래도 좀 살림 한 9단쯤 드시면 색깔만 보고 아실 텐데, 네, 그러면 제가 맛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근데 되게, 선생님, 네네. 이게 점성으로 알잖아요. 이렇게 보고 좀 끈적끈적하면 진짜 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마 가짜 꿀도 당도는 비슷할 거예요. 그쵸? 달아요. 이거 끈적끈적한데 아주? 달아요, 이것도요. 일어섰습니다, 이제, 드디어. 당도는, 선생님, 거의 다 비슷해요. 색깔만, 그리고 떨어지는 이게, 이거는 주르르 흐르는데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알죠? 이제 선생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어요. 구분이 잘 안 가시죠? 네. 이쪽에 제일 가까이 있는 이쪽 게 지금 토종꿀이에요. 색깔이
색깔이 좀 짙은 거 이제 토종꿀이고요. 네. 그 옆에 있는 게 아카시아 꿀이에요. 아. 네. 그 다음 쪽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거는 올리고당이고요. 네. 맨 저쪽에 있는 게 요리당이라고 해서 아. 예, 물엿하고 올리고당 섞어서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네, 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점성이 좀 이렇게 좀 바로 자르르 안 떨어지는 거. 이게 네. 진짜 꿀이 아닌가 싶은데 그걸로 판별이 안 되나요? 그걸로 판별 안 돼요. 이 제품을 만들기에 따라서는 네. 점성을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냥 좀 따르기 쉽게 만들려면 좀 묽게 만드는 것이고 네. 조금 더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서 그거 네. 가지고 가짜 꿀 진짜 꿀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꿀은 시식 코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맛을 보고 살 수도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네. 구분을 해야 될까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정말 맛을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꿀은 꿀 특유의 그 향이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꿀맛이죠. 네네. 꿀맛이 딱 느껴져야 되는데 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제 가장 쉽게는 너무 싼 거는 조금 아무리 이제 경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네. 가정 경제의 책임자라고 할지라도 너무 싸면 좀 의심해 보셔야 돼요. 네, 예. 네. 일단 그렇게 벌꿀들이 막 560만 송이의 꽃을 쫓아다녀가지고 1kg을 만드는데 그게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네. 저렴하다. 일단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요즘에는 다 이렇게 라벨이 많이 되어 있고요. 네. 예, 품질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100% 꿀이다, 자파 꿀이다, 뭐 무슨 꿀이다 이렇게 다 써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구입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꿀은 아무래도 우리가 자주 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주부들께서도 궁금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네, 단 거를 많이 먹으면 당뇨에 안 좋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네. 근데 꿀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인지. 그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하죠. 예, 설탕은 안 되는데 꿀은 괜찮다. 근데 네네. 간단히 말씀드려서 아닙니다. 역시 이제, 꿀을 가지고 당뇨 환자에게 먹이거나 실험동물을 한 결과들을 보면 일부 실험에서는 그래도 설탕보다는 낫다. 예, 그런 결과들이 나온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꿀을 먹었을 때도 혈당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 당뇨 환자인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 다 꿀도 그렇고 설탕도 그렇고 너무 단맛을 즐기지 않으셔야 돼요. 네. 예. 네.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허실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뭐 또 궁금하세요? 네네. 저는 평상시에 요리할 때 모든 음식에 설탕 대신 꿀을 넣거든요. 네. 왠지 꿀은 몸에 좋아서 네, 네. 살도 덜 찔 것 같고 네. 그래서 설탕과 비교하면 네. 칼로리 걱정을 덜 해도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동일한 단맛을 낸다고 가정을 하면 설탕보다 꿀은 조금 덜 넣으셔도 돼요. 네네. 그렇게 봤을 때는 열량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아. 그렇지만 꿀도 여전히 당분 덩어리고 예, 열량이 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꿀은 살이 안 찌니까 많이 먹어도 되겠지 이렇게까지 안심하실 건 아니고요. 꿀을 넣으시더라도 조금씩 적게 예, 적당량만 넣어서 그렇게 드셔야지 될 것 같고 네, 네. 일단 설탕보다는 이제 설탕은 다 정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당분 이외에 기타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전혀 없는 데 비해서 꿀은 그래도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이제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영양적인 장점은 어느 정도 있겠죠. 예. 네. 열량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예. 네. 근데 마트에 가보니까 사양 벌꿀이라는 게 있던데 그건 뭔가요? 네. 사양 벌꿀, 과연 벌꿀일까요? 아닐까요? 네네. 가격이 좀 저렴하죠, 선생님. 네네. 네. 사양 벌꿀이라고 하는 것은 벌이 꽃에 가서 꿀을 먹은 게 아니라 일부러 설탕을 먹여서 키운 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설탕을 먹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꽃이 잘 안 폈다거나 겨울철이라거나 이럴 땐 사양 벌꿀을 만드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제 원래 설탕하고는 좀 조성이 다른 예, 꿀과 비슷한 그런 조성으로 이제 바뀌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사양 벌꿀이라고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영양 성분은 설탕과 비슷한가요? 바뀌는 게요. 설탕은 이제 당분의 형태가 자당이라는 형태로 들어있는 거고, 그건 네. 이제 이당류예요. 당이 두 개가 이렇게 결합한 형태인데, 아까 왜 앞에서 효소의 작용으로 이게 분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탕을 먹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이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랑 과당 한 분자가 만들어져서 마치 꿀의 성분처럼 그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네, 네. 선생님
선생님 말씀 들은 것만으로도 몸에서 뭐 힘이 느껴지고요. 갑자기 꿀 피부가 된 것 같은데 혹시 집에 묵혀뒀던 꿀이 있으면 오늘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